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 상당히 빨라졌죠. 몸놀림이 민첩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윤석열 관련 이 기사도 상당히 많고 분석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의 잠행 이 말은 어울리지가 않죠. 그리고 정치인을 만났다, 또 누구 전문가를 만났다, 이것도 지금은 큰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윤석열이 원래는 7월 등판설이 있었고, 9월 등판설, 심지어 11월 등판설까지 있었는데, 자, 몸놀림이 빨라진 이유 있겠죠? 자, 첫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4월 7일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에 흐름을 타서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이 그 흥행을 일으키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금 이런 그 시점에도 자명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하면은 무임승차론이 나오겠죠. 아니,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는 아무 그 일도 안 하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상승세를 타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임승차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중진위원들을 쭉 만나고 있죠. 권성동, 정진석 만나고, 또 초선, 윤희숙, 또 장제원 의원과 통화하고 유승범 의원과 통화하고, 이렇게 지금 접촉면을 일단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 움직임이 자, 언론에 다 드러나고 또 본인의 생각들이 자, 포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 좀 몸놀림이 빨라지는 또 하나 이유는 이준석 때문입니다. 이준석.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만약에 뜨게 되면은 이준석 그 후보는 지금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당내에서 당내 사람들끼리 이 경선을 하고 나서 그때 빨리 안 들어오면은 다른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안철수든 홍준표든 빨리 안 들어오면은 당내에서 지금 있는 유승민, 본인이 유승민계 이런 논란도 있는데 유승민, 원희룡 이 정도로 경선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외부 사람과 단일화를 하겠다. 빨리 안 들어오면은. 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 국민의힘 문이 닫히는 것 아닌가? 봉쇄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뽑히기 전에 일단 국민의힘 중진위원, 또 초선위원들과 접촉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언행들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동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12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잠행 깬 윤석열, 어제는 젊음의 거리, 연희동을 찾았다. 그래서 연희동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희동 가서 이렇게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래서 대권 가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 출마 결심 굳혔나. 골목길 경제학자 있죠. 그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골목길 상권 지도, 이른바 골목여 지도, 대동여 지도를 따서 골목여 지도를 만든 학자죠.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와 같이 이 연희동 거리를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알아본 시민들과 인사도 건넸고, 또 시사평론가, 30대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두문불출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나와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런 모습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다. 이것이 중앙일보 기사인데,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또 단독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선 캠프가 이미 꾸려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이 내 몸을 던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만났던 정치인들에게 했다는 건데, 그 윤석열을 위해서 대선을 도와주는 참모들이 대선 캠프를 이렇게 꾸리겠다고 초안을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다. 대선 캠프가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있는 이쪽 강화문 부근, 또 여의도,
이쪽을 또 물색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진전이 됐습니다. 윤석열의 대선 로드맵이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기 대선 캠프를 염두한 조직 구성에 착수를 했다. 현재 그 윤석열 주변에는 뭐 전략, 기획, 메시지, 일정 이런 것을 관리하는 한 20개 정도의 20개 정도의 소규모 팀이 이미 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앞두고 유기적으로 이것을 연결하는 단일 조직 체계를 꾸리겠다. 이런 지금 계획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사가 윤석열과 가까운 한 인사가 중앙일보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최근에 캠프 조직 구성 초안을 페이퍼 형태로 보고를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선 캠프 위치로 종로, 강화문, 여의도 알아보는 중이다. 그리고 연세해동,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세해동을 갖는 것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실 정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캠프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해동 사실이 알려진 사람들,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가령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비박계 중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있으니 그것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이 비박계입니다. 그 정진석, 권성동 그리고 또 신진 세력 윤희숙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정진석, 권성동 외에 장제원도 있죠. 통화를 한 그리고 신진 세력 윤희숙 또 유상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윤희숙 의원을 만나서는 윤희숙 의원이 쓴 책이 있죠. 정책의 배신 이것을 읽었다. 그러면서 정치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희숙 의원에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윤희숙 의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일보 오면에 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윤석열은 왜 윤희숙을 먼저 만났나? 국회에서 5분 발언으로 유명하죠.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걸로 시작했던 5분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윤희숙 의원, 경제학자죠. 자, 만나서 정치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공감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같이 하자. 그럼 입당부터 하시라 이렇게 권했고 윤석열은 웃더라. 자, 이런 그 윤희숙 의원의 반응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몸놀림이 상당히 빨라지니 여권에서 견제구가 막 들어오고 있죠. 당장 송영길 대표부터 뭐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또 대권 주자 정세균도 윤석열 처가에 대해서 뭐 논란을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이 장모가 남에게 지금 장모 사건이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3년 구형을 받았죠. 그런데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우리 떳떳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그런 허점, 흠결이 있으면은 내가 정치를 하려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런 것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앞으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윤석열의 입장은 결백하다는 겁니다. 야당 입당 권유받고 윤석열 자고 오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약점 있다면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고 처가 이후 검증 과정은 뜨거운 감자다. 야, 지금 뜨거운 감자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은 떳떳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에게 장모가 사기를 당하기는 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할 마음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처가 문제에 자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전언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이 자명을 끝내고 정치판에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하는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의 견제가 시작됐는데 특히 최근에 조국 씨가 책을 냈죠. 조국의 시간인지 뭐 이렇게 해서 책을 내서 본인의 변명을 막 하고 윤석열을 또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조국의 책에 대해서 직접 대응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대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핵심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대신 나섰습니다. 오늘자 조간에
여러 신문에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에게 인상이 남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조국 씨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책을 썼다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아니 법정에서 하면 되지. 법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부인 정경심 씨 그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 형사소송법 몇 조에 따르겠다 하면서 계속 말을 안 했죠. 진술 거부권을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책을 써서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하느냐. 할 말 많으면은 법정에서 했으면 되지. 이것이 한동훈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는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서 세계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한동훈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조국 비리 그 자체도 그렇지만 권력으로 옹호하는 것이 더 나빴다. 조국 씨가 내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뭐 그것도 본인이 그러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사적 비리를 인정을 한 셈인데 한동훈은 아니 권력형 비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권력자인 조국의 수사를 막은 것이 더 나쁘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총발동해서 그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자천을 시켰죠. 한동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조국 수사 지휘하다가 자천이 됐는데 그때 조국 옹호하는 검사들, 이성윤 이런 사람들만 남겨고 다 내쫓았다. 이성윤은 또 수사 라인에서 윤석열 배제하자고 본인에게 한동훈에게 요구도 했다. 그리고 이 검찰 쿠데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범죄를 수사한 것이 왜 쿠데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오면에서도 이것을 일문일답을 정리를 했는데 공정과 상식 파괴한 조국 사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국민에게 룰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느냐. 본인들이 권력자들이 공정, 정의를 다 파괴해놓고 국민들한테만 룰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자, 그런 입장을 한동훈 검사장이 했습니다. 수백 쪽 책 하나같이 내피셜로 채웠다. 조국 책이. 팩트는 판결문 안에 다 들어있다. 최악의 권력비리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권력비리가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장관 임명 막으로 기획수사 주장. 조국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자기 장관 되는 거 막으려고 기획수사했다. 그런데 법원 결정에서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냥 여기저기 찔러보는 음모론일 뿐이다. 조국 씨가 그때나 지금이나 막강한 권력자다. 그래서 본인이 인터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나서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거짓이 진실 행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도 인터뷰를 해서 한동훈이 조국 사태 본질은 권력 총동원해서 비리를 옹호한 것이다.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은 권력을 총동원해서 비리를 옹호를 했다. 본인이 직접 당했죠. 당시 수사 지휘자가 본 조국의 시간. 정경심 유죄 팩트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 유죄 팩트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 조국의 거짓말은 해고록에서는 다 빼버렸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조국 사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위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오늘 사과를 하는데 청년들 공정훼손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오거돈 사건도 거론해서 총체적으로 사과한다. 자, 조국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여론이 워낙 나쁘니 민주당도 자기 대권을 다시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조국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손절하고 있는 반면에 조국과 대척점에 서 있던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가 붙은 이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4.7 보선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몸놀림이 빨라졌다. 한국일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지지율 오르는데 등판 실기할라. 윤석열 이제 몸 던지겠다. 그리고 한국일보도 저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지지율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같이 가서 대망론을 달성하려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준석입니다. 자, 윤석열이 재보선 국면에서 놓친 입당 기회를 다시 잡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보선 때도 뭐 그때 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실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자, 4.7 재보선 이후 당대표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당 지지율이 크게 뛰었다. 그리고 당내 대선 주자를 키워도 대선에 승산이 있다. 윤석열이 아니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강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바람을 타고 있는 당대표 후보 이준석이 자강론의 대표 주자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준석은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유승민, 원희룡 후보를 내세워서 나중에 단일화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집니다. 이 101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았는데 지지율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나중에 누가 되든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대선 후보가 딱 되면은. 그런데 그 지지율에서 윤석열과 또 하나 안철수와 비교해서 약간 떨어진다고, 그래 우리가 후보직 줄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은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 야권이 분열될 소리가 있죠. 자,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범야권 대권 주자는 트로이카 이렇게 불릴 수가 있죠. 뭐 국민의힘 후보가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되면 이 국민의힘에 가기 어려워지는 윤석열, 그리고 또 한 사람 안철수도 있죠. 안철수와 이준석은 악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총선에서 같이 선거에서 같이 맞붙은 적도 있고, 이준석이 안철수에 대해서 사설에서 욕설을 해서 징계까지, 당 차원의 징계까지 받은 그런 적이 있는데, 자, 세계일보 보시면은 나경원, 주호영은 이준석이 안철수 악연이 있는데 합당이 되겠느냐? 그런 악연이 있는데 합당이 되겠느냐? 그런데 어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준석은 뭐 공정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속삼은 속내는 다시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 MBN 주최 TV 토론회였는데, 나경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통합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했는데, 안철수와 이준석 사이에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여러 공방이 있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아. 과연 합당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호영 후보는 대표 권한대행 때 안철수와 합당론을 했었죠. 그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호영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와 인간적인 악연이랄까 이런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합당이 일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자, 그리고 나경원은 이준석이 안철수에게 한 발언,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은 일을까지 다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석에서 한 발언이었다. 사석에서 한 발언이 뭐가 문제가 된지 모르겠다. 사석에서는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자, 서울신문은 이준석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종인과 함께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이야기는 쏙 뺐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물론 기자가 물어봤죠. 안 물어볼 리가 없죠. 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공정한 경선판을 깔겠다. 통합 예스냐 노냐 단순하게 물을 거다. 예스 노 빨리빨리 대답해라. 대선주자 안철수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우도 할 거다. 그러나 급조한 조직을 빌미로 요구하는 지분을 인정할 생각은 없다. 아니,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은 뭐 지분을 배려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당대표 후보 5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 대선 후보 영입을 노력하겠는데 우리 경선 전에 입당해라. 안 그러면 버스 떠난다. 어제도 그 이야기 했죠. 버스 떠난다. 우리 유승민, 원희룡만 싣고 버스 떠나버리겠다.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특정인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 후보가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해야지 내가 만나겠다. 대표가 되면은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있겠다.
안철수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당이 당세를 확장한다고 최근 지역위원장을 급하게 뽑았다. 급조된 조직을 우리가 받는 건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후보는 안철수와 통합 완성시킨 후에 야권 대선 경선을 하겠다. 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논의에서 9번 능선에 가 있다. 다른 당 대표 후보와 달리 나의 통합 구상은 실체가 있는 계획이다. 자, 이준석과 주호영 두 사람의 구상 중에서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펴기 위해서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은 이준석의 방법인지 주호영의 방법인지 판단은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